지난번에 이어서 중국 고대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제 진나라입니다. 중국의 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진을 배우기 전에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춘추 전국시대 혼란했던 상황입니다. 전쟁이 빗발쳤던 그 당시였어요. 이 당시에 오면 일곱 개 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어디냐? 바로 이 진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 수만 가지의 아이디어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백가라고 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진나라가 뭘 수용하냐면 법가를 수용한다. 법가 이렇게 법가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이 법가를 수용하자고 했던 진나라의 관리가 누구냐면 상항이에요. 상항이라는 관리가 이 법가를 수용하자고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항에 의해서 법가가 실현됩니다. 법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사회 질서가 잡혀 나가면서 그리고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왕은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렸냐면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진나라의 왕은 그냥 황제예요. 황제. 처음에 등장한 황제다. 최초의 중국의 황제다 해서 앞에 뭐가 붙냐면 처음 시자. 이 시자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시황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다? 시황제. 시황제가 곧 진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시황제가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 다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제압해 나가죠.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멸망하면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 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황제의 정책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 군연제입니다. 군연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나라 봉건제 기억납니까? 주나라가 왜 멸망했냐?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해 보니까 봉건제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건제 하지 말고 군연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연제가 뭐냐? 중앙은 누가 다스립니까? 중앙은 왕이 다스리죠. 왕이 다스리고 이 지방에는 뭘 설치하냐면 군을 설치해요. 군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군을 이렇게 설치하고 군 밑에 뭘 설치합니까? 또 군 밑에 뭘 둬요? 현을 둬요. 이렇게. 군 밑에 또 뭘 설치하냐? 현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군 밑에 현을 이렇게 현이죠. 이렇게 두는 거예요. 여기에 누굴 파견하느냐? 왕이 여기에 누굴 파견하느냐? 관리를 파견해요. 관리. 자기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관리를 파견해서 이 지방을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이 지방까지 통치하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군현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다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지방마다 숫자, 단위, 화폐, 여러 가지 이것들이 다 통일이 안 되고 각 지방마다 자기의 특색에 맞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가 안 되겠다. 진나라의 화폐로, 진나라의 문자로, 진나라의 도량형으로 모두 통일하자 해가지고 전국을 흡수해 나갔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진나라의 문자, 진나라의 화폐, 그 다음에 단위를 쓰는 도량형, 단위를 표시하는 도량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통일하면서 전국을 흡수해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방민족의 침입입니다. 북쪽에서 이민족이 쳐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북방 이민족이 누구냐면 흉노입니다. 흉노가 북쪽에서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중국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흉노를 막기 위해서
북방에 성을 쌓아요. 성을. 그 성이 만리나 된다고 해서 이 성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를 막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시황제가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법이 너무 엄격하니까,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리장성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이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들이 참여하면서 불평불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진나라가 흔들릴 때 시황제가 죽어요. 시황제가 죽으면서 진은 겨우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중국 진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괜찮죠? 오늘 공부한 거 다시 멀티로 이렇게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 다시 한번 봅시다. 통일 과정, 상황 기억나죠? 상황에 의해서 법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의해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진나라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멸망시키면서 통일됩니다. 이 통일시켰던 왕, 그 왕이 누굽니까?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불렀어요?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중국의 최초의 황제라고 해서 앞에 뭐가 붙어요? 처음 시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시황제입니다. 시황제. 시황제의 정책. 왕이 아닙니다. 황제예요. 황제. 이렇게 된 거죠. 봉건제 실시 안 합니다.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에 뭘 설치했어요? 군과 현을 설치하죠.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면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통제하게 되었다. 그 제도 뭡니까? 군현제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군현제.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각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진나라 것으로 통일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화폐, 도량형, 또 뭡니까? 문자. 그러면서 진정한 중국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흉노를 막기 위해서 북쪽에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의 이름이 뭡니까? 만리장성. 됐죠? 분열이 갈까요? 시황제가 죽어요. 시황제가 죽으면서 각지에서 반란이 야기되면서 진나라는 15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제 한나라입니다. 그 한나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